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시장은 나스닥이 1.5% 이상 상승하는 그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S&P 500이나 다우는 뭐 각각 그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유독 나스닥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성장주들의 상승이 돋보였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마진콜 사태, 뭐 후유증 같은 게 아직 남아있는 금융 쪽하고, 뭐 여타의 산업군 쪽의 주식들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미국 시장에서는 그 3대 시장이 그 마감 무렵에 가면서 이렇게 뻗지를 못하고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조금 오게 티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진행되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죠. 어저께 그 나스닥 쪽에 있는 기술 성장주들이 상승한 거는 좀 의외였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실적 같은 게 뒷받침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시장도 그런 실적 시즌에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 그런 미국의 영향으로 시작부터 기술 성장 대형주들이 오늘 뭐 우리 그 나라는 특히 그 주시장이 시가총액 상위가 거의 이제 기술 성장 대형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1위에서 10위까지 해서 삼성 바이오 빼고는 뭐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이제 상승이 시작됐고, 반면에 이제 그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출발할 때도 3073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고, 뭐 큰 폭의 중간에 조정이나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디램 가격 얘기 나왔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6.04%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금액으로는 8,000원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1,500원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 소재, 장비, 뭐 이런 쪽이 중심으로 해서, 그건 이제 코스닥까지 번져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서, 한때는 이게 3,090을 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번 3,100을 넘어서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 이제 그 후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요새 개인들은 뭐 오르는 날 잘 안 사니까,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기관도 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금융투자가 267억 정도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1,097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5,602억을 샀고, 개인들이 4,032억을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3,087.40, 어제보다 0.85%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오늘 선전했어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해서 그 상승세를 유지해갔고, 어제보다 9.61포인트가 오른 1.01%가 상승하는 965.78포인트로 코스닥 시장도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4월의 첫날인데, 첫날 4월 첫날 뭐 출발치고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기술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코스피는 어제 이제 음봉을 좀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양봉으로 바꿔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동안 좀 길게 끌어왔던 그 박스권 상단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여부가 이게 이제 앞으로 기술적 분석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예요. 오늘 이제 3,100을 넘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시 유보된 상태니까 앞으로 이제 그쪽을 좀 주의 깊게 코스피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의외로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훌쩍 넘었어요. 60일이 954.94인데 오늘 965.78포인트로 끝남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기술적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코스피보다는 훨씬,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최근에는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미국에서는 어제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는 조금 다른 그런 현상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746 그 퍼센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EBP 오른 건데 그러면 이제 기술 성장주가 안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2차 경기 부양안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발표된 게 뭐냐면 법인세를 지금 이제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 7% 포인트지만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한 30%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기술 성장주를 비롯한 이런 쪽에 뭔가 데미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기술 성장주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안정감이 오늘 우리 시장에 그대로 좀 이어졌다. 그래서 어쨌든 간 그동안 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법인세 올릴 거다 이러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 그게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은 뭐 그게 얘기된다고 그래도 바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데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뭐 제 개인적으로는 21%에서 28%로 한꺼번에 올리진 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올리면 어쨌든 간 충격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시행하는 이제 좀 디테일한 그런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 오늘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그 두 개 회사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또 그에 따르는 소재 장비주도 상승이 결국 지수를 견인했고 또 외국인들도 산 거 보면 그쪽에 좀 매수세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 특허 싸움 중이던 2차 전지 쪽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미국 그 ITC가 분리막 그 특허 그거 침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저희 100만 개미에도 이것 때문에 막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진짜 오늘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즉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우리나라끼리 이거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적당히 중간선에서 어떻게 좀 결론을 내든지 해야지 지금 이거 2차전지 업계가 이게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성차가 저렇게 자꾸 치고 나오고 뭐 이래요. 그러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완성차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반도체 회사도 이거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기 자동차는. 그래서 참 이게 지금 2차전지가 이럴 때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이제 그대로 실행되면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한 뭐 10년 동안 배터리 못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그대로 실행이 되면 우리 그냥 공장 뭐 손 들고 나오겠다까지 이제 막바지 전술까지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4월 11일까지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60일의 마지막 날이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쪽 갖고 계신 분들이나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냥 이참에 거부권까지 좀 기대해 보자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일단 그런 쪽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하던 거는 1차 하나 막았다. 근데 이게 뭐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분리막 특허에 관할 건이니까. 그래도 모처럼 만에 들려온 SK 이노베이션 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뭐 예고된 것대로 오늘 이제 3월 수출 동향이 관세청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역시 뭐 우리 기대했던 것처럼 좋았어요. 그래서 수출도 538억 달러 정도, 수입은 496억 달러. 그 각각 16%, 18%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고, 무역 수지가 41억 7천만 달러.
그래서 이게 11개월 연속 흑자를 지금 무역 수지가 기록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예측한 대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특히 석유화학하고 선박이 많이, 석유화학 쪽은 아마 유가 상승에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48.5% 상승했고 선박이 63.9%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가전이나 자동차 부품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오늘 이제 백신 여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여권에 관련된 주식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 여권 해야죠. 근데 이게 뭐 백신 여권보다 백신을 빨리 놔줘야죠. 백신 수급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걱정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걱정이에요. 우리는 이제 수출 주도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회사는 원래 마스크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파는 자동차, 뭐 반도체, 뭐 이런 선박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원래 마스크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수출 주도고 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니까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그 GDP 성장률도 그렇고 회복이 빨리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쪽은 지금 거의 뭐 죽을 것도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전면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살리는 길은 뭐냐? 이거 백신을 많이 맞아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백신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스피드 싸움이다. 어느 나라가 빨리 맞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늦게 맞춘다고 그래도 지금처럼 마스크 꽁꽁 쓰고 뭐 그렇게 살면 돼요. 사람 많이 모이지 않고. 그렇죠. 또 그러면 수출도 잘 돼요. 그렇지만 밑바닥 경제는 이제 죽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죽으면 살리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거 백신을 어디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에 어디서 훔쳐오든지 큰일 날 소리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 인도도 자기네가 만든 거 이제 못 나간다 이러고 워낙 급하니까 다들 그러겠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생각했어야지 돼요. 원래 그런 겁니다. 뭐 그러니까 자국민부터 맞추겠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오늘 또 카카오 모빌리티에 구글이 전략적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지분 1.7%는 5천만 불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금액도 적고 그러니까 그냥 업무 협조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카카오가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중계방송 한다고. 네, 전 중계방송 맞습니다. 그 중계방송해서 이렇게 미국 시장, 우리 시장 그런 배경 이런 거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게 이해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종목 계속 하시는 분, 그리고 거기 와서 자꾸 푸념 어린 댓글 다시는 분, 그런 분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저는 종목 얘기 안 합니다. 종목 가르쳐 주는 데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가르쳐 주는 데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 질문을 해 오셨어요. HMM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 매도 대기 물량이 7억 4천만 주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막 이렇게 이제 물어오신 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게 되시죠. 여러분 아시지만 HMM의 원래 옛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상선이잖아요. 현대상선. 현대상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상선이 거덜나니까 그게 구조조정하고 이거 정책 자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줘요? KDB. 산업은행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거기가 또 관련 있는 회사가 이제 돈을 해서 현대상선을 이렇게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니네 살아나라. 왜냐면 이게 죽으면 안 돼요. 현대상선이 굉장히 그 해상 물류에서 세계에서 손꼽는 회사니까 이게 뱅크럽 되면 우리나라 타격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살려놓기 위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정책 자금을 구조조정하고 이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돈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CB나 BW,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제 갖고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갖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재적 주식 전환 가능이죠. 그러니까 잠재적 주식수예요. 전환해서 때릴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인데 이거는 저는 그냥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주식은 파는 주식이 아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정상화돼서 이제 막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그거 계속 뭐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삼자한테 매각을 할 때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때려가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돈 빌려줘서 지금 살려놓는 회사를 자기가 주식 전환해서 때려서 죽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구조조정 정책 자금으로 준 거를 전환해서 주식시장에서 내갈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물량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에다 막 판다 그건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인가 발행했던 2,400억 전환사채 조기상환권 그거는 이제 시장에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정책 자금이랑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 정도의 물량을 좀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시장 얘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이 이렇게 썼어요. 사고, 팔고, 먹고, 즐기고. 이건 무슨 뭐 잇몸약 선전하는 카피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시장이 아직 조정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익을 작년보다 훨씬 낮게 잡으면 그러면 그리고 포트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성해 놓으면 요즘같이 재미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은 크게 성장군, 산업군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류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성장군이 오르는 차례에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포트만 자기가 그런 대로 딱 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포트를 더 채운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사서 뭐 트레이딩 하거나 뭐 이러는 거면 떨어질 때만 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질 때. 어제 제가 댓글에 보니까 삼성전자 사신 분들 꽤 있으시던데, 참 요새는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팔아도 되잖아요. 1,500원 벌었는데. 그게 어디에 옛날 같으면 뭐 한 달에 뭐 10% 이상 나야 되는 거죠. 한 달에.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수익에도 굉장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르면 분할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유지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나거나 돈을 벌거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먹거나 주식시장 말로 먹거나 평가 수익이 나거나 평가 수익이 나도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평가 수익이 난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산업군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업군 오늘 빠지니까 이거 잘못 샀나 봐 이러고 오늘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현실화되는 거죠. 사실은 산업군은 오늘 같은 날 사야 돼요. 또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내가 어느 정도 이익 났거나 그러면 그냥 평가 이익으로 즐기든가 아니면 일부 실현해서 수익을 잡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우리는 그러면서 즐길 수가 있는 장이다. 지금 장이 박스권에서. 그래서 서서히 이 시장이 박스권을 빠져나가는 그런 거를 같이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그게 베스트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권, 산업권, 그리고 현금. 현금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게 특별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조정권이 끝나고 나서 튀어나갔는데 기존의 성장권, 산업권 중에 하나가 택해지거나 아니면 둘도 아닌 제3에게 튀어나가거나 했을 때 우리가 뭔가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현금은 남겨둬야 된다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조금 끼적끼적 올라가서 박스권 나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에너지 축적 기간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튀어나갈 때 보면 굉장히 빨라요. 이 박스권 안의 움직임보다. 그래서 답답해서 박스권이에요. 위아래로 막혀 있어서. 그런데 정작 여기서 풀로 실어놨는데 요행이도 풀로 실은 게 그 이후에 딱 맞았다 이러면 그건 진짜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아니면 어떡하냐는 거죠. 주식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깨져야 돼요. 안 깨지는 거에 그 우선을 두고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성장권, 산업권. 그러면 성장권, 산업권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거기 대상되는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실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실적. 오늘도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괜찮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게 되고 외국인들도 이거 들어와서 그런 관련을 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걸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브런치 카페는 이걸 좀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기업 실적 보는 법.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맨날 실적 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기업 실적을 어떻게 찾는 건지. 그러면 찾았으면 뭘 봐야 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지, 그러면 또 찾았으면 뭘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토요일 날 그 기업 실적을 찾는 법, 보는 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싸움이냐? 성장권, 산업권, 그리고 현금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내가 미리 짜임새 있게 빨리 정리해 놓느냐. 이게 문제. 정리가 끝나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팔고 먹고 즐기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되게 편한 장이에요. 왜냐? 오늘 뭐 산업권이 밀렸다 그래서 영원히 하락할 게 아니고 오늘 성장주가 떴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 갈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이 자꾸 뱅뱅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이 빨리 끝내줘야 된다 이거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박스권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얘기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실적 보는 법을 말씀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